자, 823번은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이면 진짜 어려우냐?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안 익숙하니까 가우스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쉬운 것, x의 범위가 주어지면은 가우스는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우스 x가 있는데 이게 x가 0.7이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0 됩니다. 그쵸? x가 0.9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역시 0 됩니다. x가 1이 되는 순간에 얘가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우스 x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x가 0하고 1 사이면은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리지. x가 1하고 2 사이면은 뭐 돼버려? 1 돼버리지. x가 2하고 3 사이면은 뭐 돼버려? 2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가우스라는 건 결국은 x의 범위만 주어지면은 결국은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은 x가 3보다 클 때 이걸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눌 필요 없습니다. 다 나눌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 구간에 따라서 이게 x의 범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는 0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dx를 하면 되고 더하기 뭐와 뭐 사이에는 1하고 2 사이에는 가우스 부분이 뭐가 된다? 1 될 거 아니야.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dx.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0을 적분하기 때문에 0을 적분해봤자 얼마?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 자, 다음은 이겁니다. 등급을 올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게, 이게 숫자로 돼 있으면 잘 푸는데, 문자로 돼 있으면 더럽 겁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문자가 여러 개일 때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건가를 봐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했죠? x. 그러면 n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0부터 4까지 x-2의 절대값 dx 이런 거 하려면 적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x가 2일 때를 경계로 x가 0하고 2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dx가 될 거고 더하기 x가 2부터 4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2부터 4 사이에서는 x 마이너스 2의 dx 이렇게 x의 구간에 따라서 식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건 잘하는데 괜히 여기에 n, 2n 있다고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쫄 필요가 없는 것이 한번 보세요. 어디서 경계가 끊기겠어요? n에서 끊깁니다. 0부터 n까지 하고 n부터 2n까지만 따져주면 되겠구나. 요것만 판단하면 끝. 그러면은 0부터 n까지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n일 거고 더하기 n부터 2n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n의 d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적분하면은 식이 나오겠네. 자, 해볼게요. 얘는 두 개니까 따로따로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nx에 0부터 n까지니까 n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n을 넣었더니 n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n x인데 n 넣고 2n을 넣었더니 2n을 넣으면 조금 천천히 해야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얼마? 2n을 넣으면은
2n 제곱 빼기 n을 넣으면은 2분의 1 n 제곱 빼기 n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n 제곱.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n 제곱입니다. 같은 값을 갖는구나. 당연하겠죠. 없어지고 나니까 n 제곱입니다. 그래서 fn이 n 제곱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이런 거 있죠? F11. 그럼 이게 Fn이 나왔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11의 제곱입니다. 이 공식 잘 아셔야 되죠? 1, 2, 3, 4 연속된 숫자의 제곱을 몇 개? 11개 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6분의 끝나는 거 항의 개수 11개 곱하기 이거보다 1 큰 숫자 얼마? 12 곱하기 2개 더한 거 23. 이게 제곱의 합 공식입니다. 요걸로 처리하고 나중에 필요한 걸로 나눠주면 답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n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나 절대값 풀 줄 아니까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겁먹지 말고 풀어보는 자신감이 중요하네요. 저희가 최소값 a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식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을 찾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최소값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x에 뭘 넣어야 최소값이 되느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x 값을 대입할 것인가, 대입하면은 최소가 될 것인가, 이걸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다 그래프 보고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2차식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은 이 식에 뭘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겠어요? 3 넣어야 최소값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럼 뭘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1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프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2차 함수나 다항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하는 걸 배웠지만 야 이런 절대값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프만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절대값 나오면 굉장히 짜증을 내는데 이제 많이 봤죠. 많이 보니까 절대값 알 쪽이 2차식인 경우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복잡하면 다 뭐예요? 1차식일 때만 나옵니다. 1차, 1차, 1차잖아.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만 잡아주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 절대값은 풀든 말든 2차나 3차가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간에 따라서 전부 다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점 2점 찍고 이으면 직선입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령 보여드릴게요. 이 절대값들의 경계를 바꾸는 x값이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바뀐다? 마이너스 1. 얘는 어디서? 1. 얘는 얼마? 0.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 이 식의 f값을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아무 이유과 아무 생각 없습니다. x에 0 넣으면 얼마예요? 0 넣어봐. 2. 그래서 2 찍었습니다. x에 1 넣으면 얼마예요? 3 찍었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다 넣고 3. 그럼 여기가 높이가 같겠네.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x가 1보다 크면 셋 다 양수라서 3x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또 푸는 쉬운 방법. 간단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x에 뭐 넣으면 되냐면은 큰 거, 이쪽으로 갈 때 큰 거, 100 같은 거 넣어보세요. 100 넣으면 전체적으로 크게 써요, 작겠어요? 크죠? 100 넣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네. 올라가겠지 뭐. 마이너스 10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얼마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커요, 작아요? 커요. 마이너스로 가도 크네. 아이씨, 이렇게 됐네. 끝.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x에 뭐 넣어야 최소값이 나옵니까? 2. 아, 0. 0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구나 알아냈습니다. 그럼 x에 0 넣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넣었더니 얼마예요? 2. 끝. a는 2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천천히 풀면 됩니다. 천천히 풀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니까 x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느 놈이 양수가 되는지 천천히 따져보면 됩니다. 얘도 뭐야? 양수. 1.5 넣어봐.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x 플러스 1 될 거고, 얘도 뭐야? 1.5 넣으면 양수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야? 양수. 양수 x. 그래서 얼마? 3x. 아, 이거 적분하는 소리구나. 그럼 답은 한 방에 끝.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한 뜻을 찾는 겁니다. 제가 그 정적분이 아주 얇은 것들을 더하는 거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원점 대칭인 그래프와 y축 대칭인 그래프 두 가지의 중요한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걸 원점 대칭은 기함수, y축 대칭은 우함수 이렇게 말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가 지금 그 설명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A부터 B까지 적분한 부분하고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까지 적분한 부분을 더했더니 0이니까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여야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어떤 대칭? 뭐에 대한 대칭? y축 대칭, 안 그러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 말이 a와 b 사이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를 적분한 것들이 더해서 0 된다는 건 각각이 부호가 반대구나. 그래서 fx의 특징이 어떤 상태? 원점 대칭이어야 되구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해내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럼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쉽게 말해서 기함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기함수를 찾아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의 함수에서 여러분들 쉬운 게 뭐 있다고 했냐면은 x의 몇 승? 1승, x의 3승, x의 5승 이런 것들이 기함수죠. 자, 그 다음에 기함수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나만 더 외우면 됩니다. 뭐 있을까요? 삼각함수 중에 사인이 기함수입니다. 사인 x는 1승, 3승, 5승과 같은 뜻을 다하고 있다. 참고로 y축 대칭은 2승, 4승, 6승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삼각함수 하나만 더 외우면 됩니다. 뭐 있습니까?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걸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징을 한번 보세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어차피 여기도 부호 바뀌고 여기도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뭐가 되냐면은 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전체적으로도 똑같은 성질 우함수가 됩니다.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승은 전부 다 여기에 2를 넣으나 마이너스 2를 넣으나 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같은 값이 나올 거고, x의 3승 더하기 x는 1을 집어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함수끼리 더해도 기함수고 우함수끼리 더해도 우함수다. 다만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아무 성질 없다. 이것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외워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외우기 싫으면은 어디에 써놔? 커닝 페이퍼에 써놓고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닝 페이퍼에 써놓을 거. 자, 그래서 결국은 844번은 기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억 fx가 x의 몇 승? 2011 더하기 x의 몇 승? 2009. 얘 기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도 기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두 개 다 하면 기함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2연 fx는 코사인 x 빼기 1. 코사인의 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fx는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오, 이거 조금 난감하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르쳐 준 거에 없잖아요. 그럼 틀릴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요령이 있습니다. 이 새끼가 기함수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려면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숫자를 넣어보면 돼요. 기함수의 특징은 a를 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a를 넣은 게 서로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x를 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x를 넣은 거하고 부호가 어떻게 하면 돼? 바뀌어야 돼요.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함수인지 아닌지를 하려면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은 2분의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x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바뀐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서로 부호가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을까요?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버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분자로 넘어가면은 2에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똑같고 마이너스 2x승 똑같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함수구나. 자,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됩니까? 디귿에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판단하고 싶으면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식에다가 뭘로 보면 된다?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서로 부호가 반대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리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손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역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수학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나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거는 문제의 뜻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문제의 뜻을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f-x가 fx와 부호가 반대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쓴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의 f값과 x를 넣었을 때의 f값이 부호가 반대이구나 라고 해서 원점 대칭인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뭐 정 안 되면은 일단은 외워요. 일단은 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왜 그게 그런 뜻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된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래프를 볼 때 여기서는 약간 릴렉스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기 때문에 뭐 외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을 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차 강조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야 뭐 순서 뒤죽박죽 대충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끊어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식들을 볼 때는 항상 f 안의 값을 먼저 봅니다. f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x가 있고 x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 수직선에 생각하는 겁니다. x가 여기 있을 때하고 마이너스 x는 이거하고 반대 거리에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고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살짝 그려놓고 이 라인을 살짝 그려놓고
F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F를 보는 거예요. EF는 X의 F입니다. EF는 누구의? 마이너스 X의 F죠. X의 F는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이쪽에 찍혀야 됩니다. X 라인 쪽에 어딘가에 찍혀야 됩니다. 근데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죠. 대충 찍어요. 요 놈의 높이가 이쯤이다. 그러면 요 높이가 fx가 되는 겁니다. 요게 fx가 돼요. 그 다음에 요 f는 어디 찍냐면은 이 라인에 찍는데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요 f라는 거하고 부호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느낌이 날 때까지. 처음에 단순할 때는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조건이니까. 이게 또 자주 나오는 조건이니까 외우면 됩니다. 이건 주기가 3인 함수라는 건데, 자, 요령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해석하는 법이 중요하니까. x축을 꺼놓고 한번 보세요. x값이 x가 있고 x 플러스 3이 있죠. 그러면 어딘가에 x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만큼 떨어진? 3만큼 떨어진 x 플러스 3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EF는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이 라인에 찍혀야 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무 때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EF도 찍어야 되는데 EF는 이 라인에 찍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얘랑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요때도 3만큼 올라갔을 때하고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야 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3인 함수가 됩니다. 거리가 3만큼 차이 나면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1부터 4까지 fx의 dx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3까지 fx의 dx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이 x 구간을 잘 봐요. 1이 있고 4가 있으면은 2, 3, 4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생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4보다 약간 큰 곳에서는 이쪽하고 어떤 게 지켜야 된다? 똑같은 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킬 거고, 그것보다 약간 클 때도 요거보다 약간 큰 거랑 똑같은 게 지켜야 될 거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3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요거하고 똑같은 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그림이 계속 4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 7. 그 다음에 7 다음에는 얼마? 10. 이게 똑같게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10 다음에는 또 얼마까지? 13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세 칸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얘가 준 조건은 여기를 적분하면 얼마가 된다고 했다? 2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를 적분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은 그래프니까 2. 여기도 얼마? 2. 여기도 얼마? 2.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겠다? 8이겠다. 이게 끝이죠. 1부터 10까지 적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놈이 나올 때 이게 x값이 3칸 차이 날 때 f가 같다고 했으니까 3칸마다 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 그러면 여기 그림이 정확하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 예상만 하면 되지 정확하게 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46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fx dx를 구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fx는 x의 제곱,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fx가 얼마? f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잘 봐요. 결국 포인트는 여기를 해석하는 건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 딴 거 겁먹지 말고 x제곱 그래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요겁니다. 몇 칸마다 같은 값이 나온다? 두 칸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2, 3이 갔을 때도 얘가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같은 그림. 그 다음에 3, 4, 5에도 같은 그림이 나오고 5, 6에도 요렇게 나온다. 뭐 이쪽은 적분 안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다 할 게 아니라 요것만 적분해서, 그치? 그게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한 개 더 있고, 두 개 더 있고, 세 개 더 있고, 네 개 더 있고, 그 다음에 얼마? 5개가 더 있네요. 여기 비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하면 되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제곱의 dx. 그게 뭐야? 요 부분을 구한 겁니다. 요 부분 적분을. 이걸 구한 다음에 몇 배 주면 되겠다? 아까 몇 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죠? 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요거 한 개만 구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2개 해줘도 되는 것. 이상하다. 개수를 잘못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12개. 그럼 이걸 해가지고 6개게 돼요. 개수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세워볼 거. 그러니까 칸마다 몇 개가 나오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 이거 정적분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상한 문자가 많아서 그래요. 이상한 문자가. 그런데 제가 이걸 인테그랄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x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x로 잡는다? n분의 k를 가진 놈을 x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a 같은 건 어떻게 하는데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a 같은 거는 숫자로. 자, x를 결정해 봅시다. 누구를 x로 결정해 볼까요? 누구를 x로 결정해 볼까요? n분의 k는 여기에 있네요. 요만큼을 x로 할 수도 있고 요만큼을 x로 할 수도 있고 요만큼을 x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x로 할까요? 제일 복잡한 걸 해볼까요? 요만큼을 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를 a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a k라고 하면은 dx는 뭐가 되겠어요? 이걸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습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물입니다. a가 없어지죠? 요거 k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n분의 2 마이너스 a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간입니다. 구간은 k에 뭘 넣어봐라? 1 넣어보고 n 넣어보면 됩니다. k에 1 넣으면은 a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a고 k에 n 넣으면은 약분돼서 a 더하기 2 마이너스 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된다? 0되죠. 그러면 구간은 a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어디부터? a부터 2까지
이만큼이 x고 제곱 살아있네. 그 다음에 얘가 뭐다? dx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x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이해됩니까? 만일 x를 이걸로 잡으면은 dx는 똑같게 될 거고 구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구간이 0부터 2-a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dx 되는 어디 갔어? 요 부분이 dx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걸 x로 놓고도 또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맞는 거 찾으면 끝. 자, 이건데 결국 리미트 무한 시그마가 나오면은 x 잡고 dx 찾고 구간만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뒤쪽 한번 보세요.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뒤쪽에 시그마가 없잖아. 자, 시그마가 없어도 이게 된다는 거 두 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는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요령은 이 추각형이 나왔을 때 항별로 두 개만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만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뭔가의 5승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여기가 얼마? 1, 2 다른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보시면은 모양을 따면은 뭔가의 5승인데 이 안쪽이 1, 2, 3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럼 1, 2, 3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K라고 부르면은 이 부분을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K의 5승인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 시그마 K가 1, 이 K 자리가 이 자리가 1,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간다. 이렇게 나누기 n의 6승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리미트 시그마니까 뭘로 바꾸면 돼? 인테그랄로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테그랄로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n분의 k가 필요해요. 자, n분의 k를 한번 봅시다. n에 5승이 있고 k승이 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k 이퀄 1부터 n까지 k의 5승 곱하기 n분의 1이거든요. 자, 여기 곱하기 n분의 1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그마에서 변하는 건 누구? k입니다. 그러면 n분의 1은 n의 6승. n의 6승은 어차피 숫자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 k의 제곱이나 2 곱하기 시그마 k의 제곱이나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k가 아닌 거는. 그러면 얘가 싹 들어가면은 n의 6승분의 1인데 이러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n분의 k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5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바꾸면은 nk의 5승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정확하게 연습할 거예요. 그럼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k의
5승 곱하기 n분의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를 뭘로? x로 잡으면 이게 dx가 될 거고 나머지 구간에서 인테그랄로 바꾸면 되는 거. 자, 그래서 뒤쪽은 앞에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시그마로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그마로 바꾸는 게. 887번. 어디를 신경 쓸 거냐면은 이 축약형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시그마로 만들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써놓으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4승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로 갈 건데 두 개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제곱 똑같고 여기 똑같죠. 여기만 변해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3n-의 제곱인데 이 자리가 1, 2, 3 변해가네요. 뭐라고 쓰면 된다? k라고 쓰면 끝. 그렇게 해놓고 그 k가 1부터 2, 3, 4 지나서 어디까지 간다? n.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2승이 아니고 3승들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또 인테그랄로 바꾸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뭘 만들어야 된다? n분의 k를 만들어내야 돼요. n분의 k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얘가 들어갑니다.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3승이고 여기는 4승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n의 3승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그래서 이 3승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 뭘로 들어간다? n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3승 하나로 묶으면은 3n-k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안쪽끼리 곱하면은 다시 3 빼기 n분의 k의 3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요걸 천천히.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까지는 똑같고 요 부분이 3승이 들어가고 3 빼기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이걸 x로 놓고 인테그랄로 바꿔주면은 끝.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으냐? 아닙니다.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으냐가 아니라 필요한 게 뭔지 결정하고 일을 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일할 준비를 실컷 해놓고 자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하고도 못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문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1-t의 절대값 dt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적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분할 수 있습니다. 적분할 수도 있고, 왜냐면 구간을 나눠서 x가 0보다 작을 때하고 0보다 클 때를 나눠서 두 개 적분해서 식이 나와요. 식이 나오니까 그걸 구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몰상식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계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생각할 때는 적분 대상이 되는 식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다.
이 식 그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식 그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절대값 안쪽이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면은 얘를 0 만드는 곳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주세요. t가 0인 곳을 놓고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그냥 달라질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도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일 겁니다. 1차식이면 복잡하게 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점만 찍으면 됩니다. 처음에 뭐 넣어보자? 0 넣어보세요. 1. t에 0 넣으면 얼마? 1. 됐죠? 여기 y축이 하니까 1. t에 뭐 넣어볼까요? 쉬운 거 넣으세요.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얼마? 0.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뒤쪽은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런 그 절대값 아니 1차식일 때 그림을 쉽게 그린다는 거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으로 어떻게 갈 필요 없습니다. 두 점 찍고 이으면 돼요. 경계 놓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분석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고, 이 f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하라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고, x가 어디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안 정해져 있을 때 여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샘플 2개만 그려보면 돼요. 샘플 2개만. x가 만일 여기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f 값은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한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 값이 여기에 안 있고, 이건 x가 여기에 있을 때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데 있다면은 이 f 값은 뭐가 되겠다? 요만큼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저희 노란색 안 되지 않아요? 뭐가요?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좋아요. x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x가 0보다 크다는 걸 하면은 x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만큼의 넓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x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보다 다음번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근데 x 값이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하면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음수 부분을 더하게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적분해야 최대가 될까요? 1. 양수 부분을 제일 많이. 이까지 적분하면은 최대값이구나. 됐죠? 그래서 1까지 적분하면 최대값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실제로 적분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적분으로 풉니까? 아니죠. 삼각형의 넓이죠. 밑변이 얼마? 2. 높이가 얼마? 1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답이겠구나. 실제로는 적분을 하지 않고도 넓이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보면은 그 다음 867번도 한번 보시면은, 적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gx가 x의 x 플러스 2의 ft dt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fx를 주지도 않았어요. 식도 안 주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2하고 5 사이. 자, 이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기를 한번 봐봐. 보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G이냐 G 뭐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문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닐 겁니다. fx를 식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도대체 이놈이 뭘 뜻하는가를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샘플 2개, 많으면 4개까지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만, if 2가 있고 5가 있는데, 이거 그림 작나?
이거는 풀이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x가 얼마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2. 그러면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으니까 끝까지 적분하면 아마도 이 넓이가 나오겠네.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될 거야. 하나 얘야.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얼마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2부터 5까지 2고 4까지네, 그렇지? 그럼 이런 놈이 될 거야. 근데 이 값은 뭐야? 양수고 이 값은 뭐야? 음수겠지. 그럼 어느 쪽이 더 작겠어? 밑에 거. 밑에 게 더 작겠지.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칸도 몇 칸이어야 돼? 두 칸. 이 칸도 몇 칸이어야 돼? 두 칸이어야 되지. 이런 식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건가? 그러면은 아래쪽 같은 스타일이겠지. 음수를 많이 가져야겠지. 근데 이게 칸이 세 칸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건가? 밑으로 많이 내려간 놈들을 가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천천히 따져봅시다. 두 개의 중점이 얼마? 3.5겠네요. 가운데 대칭축이.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1만큼 가면 여기가 4.5고 여기는 얼마? 2.5. 이렇게 우리가 적분 구간을 설정하면은 음수들을 제일 많이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은 x가 얼마? 2.5일 때구나. 그러니까 g 얼마다? 2.5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